안녕하세요. 아스펜 미래기술교육연구소의 차원용 소장입니다. 저는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했고요. 대학원에서는 MBA를 했고요. 박사는 MIS로 공학박사를 받았습니다. 문과 출신이 공학박사를 받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공부를 했겠죠. 제가 2014년에 유영민 전 과기정 부문장관하고 상상현실이 되다 30년의 세상을 엿보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내용이 바로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매트릭스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페이스북의 상상현실이다 그룹을 통해서 그동안 배운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매트릭스라는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겠죠. 상상을 하려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동안 책을 한 15,000권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50되기 전까지 10,000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책을 한 35권을 서술했습니다. 5년을 예측하려면 기업들의 전략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그 다음에 구글, 아마존,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을 잘 분석해야 되는데 그동안 저는 한 2,000건의 전략을 분석해서 보고서로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 10년을 예측하려면 특허를 또 분석해야 됩니다. 드론, 로봇, 크리스퍼 카스, 유전자 가위 등 이 특허를 그동안 저는 한 5,000건을 분석했습니다. 20년, 30년을 예측하려면 논문을 또 잘 분석해야 됩니다. 사이언스, 네이처, 피직스, 나노레터즈에서 발행되는 논문을 그동안 저는 5,000건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500년, 1000년 앞을 내다보려고 하면 규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장이라든지 플라톤, 피타고라스의 대주기라든지 세차주기라든지 성경 불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들의 예언서라든지 그 다음에 수메르 신화, 수메르 전자문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아주 먼 미래까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배운 지식과 노하우와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의견도 나누고 집중 토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원용 소장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오는가의 두 번째 소개로 오늘은 천체 우주 물리학 분야의 노벨 물리학상을 예측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시 빅뱅의 이미지를 볼 텐데요. 2006년에 나사 연구팀이 극초단파 망원경을 탑재한 극초단파 위성을 이용해서 137억 년 된 우주를 이 그림을 그려냄으로써 노벨상을 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사 팀은 빅뱅 이후에 38만 년 된 빛을 잡아낸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을 tas어요.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이 이 앞에 부분, 이 앞에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급팽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 선생님께서 중력파,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로 인해서 급팽창이 야기됐을 거라는 이론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중력파를 검출하는 관측소를 운영하는 팀이 라이고 팀인데 최초로 2015년 9월에 중력파를 검출했어요. 그 이후에 유럽의 버거 팀이 합세를 해서요. 2016년도까지 총 5번을 검출해서요. 2017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타는데 노벨 물리학상은 최초로 발견한 팀이 타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라이고 팀이 수상하게 돼요. 그런데 이 중력파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WMAP은 이제 극초단파 망원경을 탑재한 극초단파 위성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외선을
망원경을 탑재한 적외선 위성도 있고요. 가시광선 망원경을 탑재한 가시광선 위성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허블 망원경이에요. 허블. 또 X선 망원경을 탑재한 X선 위성도 있겠죠. 중력파를 검출은 했지만 우리가 중력파 망원경을 만들지 못해갖고 이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력파를 검출했다는 것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누군가가 중력파를 이용해서 중력파 망원경을 개발하면 이 안을 쳐다볼 수가 있잖아요. 이 안에 신이 있는지, 이 안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그러면 또 노벨상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앞은 또 뭐가 있느냐? 앞이 특이점, 블랙홀, 빅뱅이 있어요. 이 세 가지만 발견하고 실제로 관측할 수가 있게 된다면 그분들은 또 노벨상을 받겠죠. 참고로 이 특이점은요, 돌아올 수 없는 점, 돌아올 수 없는 영역, 이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 블랙홀에 도전하는 팀이 있죠. 2019년에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을 이용해 갖고 천여자리에 있는 M87 은하의 A-스타 블랙홀을 관측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베일에 가려있던 블랙홀 윤곽이 사상 최초로 관측돼 공개됐습니다. 이로써 블랙홀 연구에 새 장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이 우주선을 타고 블랙홀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화 속 블랙홀은 밝은 빛 가운데 검은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처럼 영화 속에서 상상으로나 그려졌던 블랙홀이 사상 최초로 관측됐습니다. 처음 공개된 블랙홀의 이미지는 빛나는 눈처럼 보입니다. This is a remarkable achievement. We now have visual evidence for a black hole. 우주의 검은 구멍으로 불리는 블랙홀은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강력한 중력을 갖고 있어 직접 관찰하는 게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홀 외곽을 지나는 빛이 휘어지는 과정에서 블랙홀의 윤곽, 즉 그림자가 생기는데 세계 과학자들은 2017년에 이를 관측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연구진은 세계 6개 대륙에서 전파 망원경 8개를 동원해 관측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관측자료 보정과 영상화 작업을 통해 마침내 지구에서 5,5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 M87 중심부에 있는 블랙홀의 윤곽 관측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인슈타인에 의해 104년 전 이론화된 블랙홀의 크기와 질량 등 연구에 새 장이 열렸습니다. We now know that a black hole that weighs 6. 자, 그런데요. 이 블랙홀 관측한 팀들이 이제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탈지 못할지는 정확히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의 과학기술로는 블랙홀을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건의 지평선이 윤곽만 봐갖고 간접 블랙홀을 간접적으로 관측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지평선으로 빛이 씌어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칠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중력파 망원경을 개발한다면 이렇게 블랙홀을 쳐다볼 수도 있을 것이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그러면 또 다른 팀이 있는데 빅뱅을 만드는 팀이 있어요.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지대인 제네베 근처에 지하 100m에다가 강입자 가속기, 이제 하드론 가속기라고 하는데 입자 물리학 연구소죠. 그 연구소 팀이, 그게 유럽 팀이죠. 2007년도서부터 많은 연구를 해서요. 10억분의 1초, 여기 빅뱅이 일어나고 난 후에 10억분의 1초의 우주를 만드는 데 도전하고 있다 이거죠. 10억분의 1초의 우주를 만들어내면 어떤 것이 발생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 빅뱅을 만들어서 그거를 쳐다보면 전 인류가 멸망을 할지 아니면 안전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과학자들이 그 10억 분의 1초의 우주를 만들면 인류의 멸망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가설을 세우고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팀이 또 뭐 10년 후에 찾아낼지 20년 후에 찾아낼지 모르겠는데 또 다음에 노벨상을 받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